예시 답안입니다. 온천 개발은 낙후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다. 온천수가 오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온천 폐쇄로 인해 온천 개발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받을 손해와 좌절감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정의란 이해 당사자 중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두 탐색한 후 이를 비교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봅시다. 예시 답안입니다. 만약 오염원을 제거하는 비용이 온천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작다면 오염을 제거한 후 온천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글을 살펴보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분석적 글쓰기의 지침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현안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나빠졌는가? 입니다. 주장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입니다. 근거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공해가 감소하였다. 입니다. 2.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했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그래프상의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예시 답안입니다. 통계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으며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공해는 감소하였다. 즉, 두 변수 간의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3. 창의 활동. 이 그래프를 글쓴이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해 봅시다. 예시 답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하라고 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글쓴이와 다른 방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여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잘 보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비판적 글쓰기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우선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죠. 분석적 글쓰기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비판적 글쓰기는 주어진 텍스트를 논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점을 소상히 드러내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점이나 한계를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근거는 옳은가? 두 번째, 주장은 제시된 근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은 학문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비판의 기능은 단순히 기존의 견해나 이론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창의적 발상이야말로 비판이 지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주어진 이론과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향한 도전은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견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 비판의 토대 위에서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싹트는 법입니다. 이렇게 비판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 글쓰기의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